안녕하세요. 아스날 위드비어 아비어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스날을 응원하듯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아스날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비어의 첫 번째 자는 산티 카솔라의 부상 공백입니다. 이번 시즌 잘 나가던 아스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감춰져 있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거죠. 매 시즌 반복되는 부상에 또다시 흔들리면서 지난 맨시티전까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에서 11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외질 산체스를 앞세운 화려한 공격으로 그 문제를 감췄지만 결국 에버튼, 맨시티에 연이어 열격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다행히 무스타피가 1월 초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눈앞에 박싱데이 성적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카솔라의 부상입니다. 카솔라가 루도고네츠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부상을 당한 뒤 아르센 벵거 감독은 엘레니 코클랭, 샤카 코클랭, 램지 코클랭, 램지 샤카 등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며 카솔라 공백 메우기를 시도했습니다. 벵거 감독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조합을 자주 바꾸는 감독님이 아니죠. 하지만 최근 램지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는 샤카 코클랭 조합이 연이어서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샤카 코클랭과 카솔라 코클랭 조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샤카 코클랭 조합은 조금 더 수비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카는 경기당 태클이 코클랭 다음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장점인 수비에서조차 샤카 코클랭 조합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샤카와 코클랭의 공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건 엘레니 코클랭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두 선수의 교집합 부분에서 서로 미루거나 아니면 공간 분할이 애매해질 때가 나타납니다. 경기 중 실점 장면을 보면 그 두 선수 중원 두 명의 위치가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코클랭 혼자 자유롭게 폭백 앞에서 수비를 하는 카솔라 코클랭 조합 때보다 오히려 수비적인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죠. 카솔라는 기본적으로 공격 2선과 코클랭 사이에 위치합니다. 코클랭이 공을 빼서 연결하면 그걸 바로 외질이나 산체스에게 정확한 패스로 공격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연스럽게 역습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카솔라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중원에서 탈압박도 가능합니다. 반면 코클랭이 샤카나 엘레니와 뛸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샤카, 엘레니가 코클랭보다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건 선수의 스타일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샤카나 엘레니는 후방에서 정확한 패스를 이선에 연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샤카의 장점을 다 아실 것이고, 엘레니 역시 대역전승을 거뒀던 루도고네츠와의 챔피언스리그 4차전에서 외질의 역전골을 이끌었던 패스를 했었죠. 하지만 이 두 선수의 그런 장점은 카솔라가 뛸 때에 비하면 아무래도 공격 연결이나 역습의 속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중원에서 탈압박도 잘 안되죠.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경기당 키패스를 보면 카솔라가 1.3개인데 반해 샤카는 0.6개, 알렌은 0.3개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코클랭이 앞에 선다는 겁니다. 아스날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클랭이 그럴만한 역할을 할 선수는 아니죠. 태클이나 부지런히 뛰면서 수비진을 보호하는 역할은 탁월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싱 능력이나 공을 간수한다든가 이런 능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질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예전 카솔라의 역할을 맡아줍니다. 그러면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느려지고 공격도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수비진 입장에서는 카솔라가 뛸 때 외질과 산체스를 동시에 막아서 부담이 되지만 외질이 중원까지 내려오면 상대 수비는 산체스에게 수비를 집중하면 아스날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 이건 근데 코클랭 잘못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클랭에게 바랄 만한 건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결국 그건 옆에서 뛰는 샤카나 엘레니가 해줘야 되는데 샤카나 엘레니가 코클렘보다 뒤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부상 복귀를 앞둔 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램지를 중원 자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램지가 가장 좋을 때는 산체스나 월컵 반대편 이선을 쓸 때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램지는 이선에서 뛸 때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측면에서 측면 수비진의 베일이나 몬레알의 오버래핑을 잘 돕기도 하고 호흡도 굉장히 좋죠. 문제는 중원에서 뛸 때도 이선에서 뛸 때처럼 박스 안까지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끊겼을 때 상대 역습에 위험을 잘 취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코클렘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램지는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바젤과의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에서 연이어서 중원으로 나섰습니다. 이때 조금 램지는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부지런히 많이 뛰는 건 똑같았지만 무리해서 박스 안까지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선 뒤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샤카 엘레니와 달리 코클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주로 동선을 쓰거나 앞에 선다는 거. 카솔라와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램지 역시 기본적으로 패싱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코클렘과 이선 사이에서 그 연결고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공격의 스피드도 좀 올라갈 것이고 탈압박적인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램지 코클렘뿐만 아니라 램지 샤카와 같은 다른 조합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카솔라는 4월 초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계속 아는 상태로 시즌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결국엔 또다시 우승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우승을 위해서는 결국 벵거 감독과 아스날 선수단이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살리길 바랄 뿐입니다.